측과 관련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폴레온 힐 씨가 말씀한 내용인데요. 잠재의식은 비옥한 밭과 같다. 그러나 그 땅이 아무리 기름지다 해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머지않아 잡초가 무성히 못쓰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암시의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꾸어야 한다. 이로 인해 당신은 점점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 내용은 의식적으로 자신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의식적으로 자기가 긍정적으로 사고하려 하지 않아도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사고함으로써 자기가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인격자가 성공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관계를 갖고 서로를 대할 때 속이고 거짓말하는 행동은 그 순간 자기에게 이익을 건모술수 같은 것은 그 순간 이익이 될지도 모르지만 훗날엔 그 거짓말이 자신의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해주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존심 또한 높여줌으로써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보여주는 것이 추후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로움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하라. 예를 들어서 나라형께서 저한테 어떤 일을 하라고 해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과정 속에서는 제가 일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겠지만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자기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한다면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재수를 고3 때 단순히 고3은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을 때와 재수에 내가 예시를 갖고 시작했을 때와의 공부의 정도와 성적의 향상폭은 다르다는 걸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일하라가 두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긍정적인 정신자세를 갖추어라. 이건 처음에 나폴레온 힐이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은데요.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뭘 해야 돼 방금 말하는 거에 순서를 바꿔서 생각할 때 내가 뭘 해야지 하고 생각을 내린 다음에 일을 진행했을 때가 좀 더 성공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를 세워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중간고사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어떤 걸 할지 어떤 단원까지 몇 조까지 어떤 공부를 할지를 정하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각각 계획한다면 점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말보다는 행동이다. 이거는 지금 현재 사무팀에서 최시준 씨가 계신데요. 사무팀에는 그분이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단순히 생각하고 기획하는 것보다는 먼저 바로 일을 하는 것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이스 자체가 PU보다는 짧지만 진행된 과정이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행동을 먼저 했기 때문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PU의 기획을 먼저 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확한 그런 과정이긴 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행동을 먼저 하고 기획을 하는 것도 나름의 빨리 일을 진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만 온다. 이거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과정을 준비하고 있을 때에만 자기에게 다가온 것이 기회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만 온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경쟁보다는 협력을 하라. 이것도 제가 재수 때 일인데 재수를 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의 적이고 경쟁자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짜로 저의 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도 이 사람과는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시너지를 내면서 힘을 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을 텐데도 저는 이 사람들은 저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재수 때 친구들이랑 한 3-4명 정도랑만 연락하고 지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제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 협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3, 4명 뿐인 친구들만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보다는 협력이 자기의 성공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데 400번의 실패를 했다고 해요. 근데 400번의 실패가 아니라 400번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처럼 자기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실패를 단순히 다 실패를 받아들일 때 좌절하고 자기가 나오자로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건 내가 앞으로 성공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실패를 받아들이는 것이 성공을 위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요. 그 뒤로는 3가지의 내용이 더 있는데요. 좀 더 앞으로 나아가라,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라, 건강과 행복은 자기에게 할 길 다릅니다, 꼭 성공한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져라의 내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PPT의 완성도가 낮기 때문에 추후에 좀 더 완성도 높게 해가지고 다시 여기 회의 게시판에 회전단 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피드백, 코멘트, 질문. 질문해주세요. 오빠가 하시는 질문 해도 돼요? 이분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이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 성공 법칙이 네. 저희 PU 지금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하고 앞으로 이 교육을 보시게 될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어떤 점을 느꼈으면 해서 이거를 읽게끔 하셨는지 하나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궁금한 점이 원래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연애 성공법인가? 그 그거는- 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책을 바꾸신 이유가 있는지. 그 2가지에 먼저 네. 후자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나영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면 연애술의 대상 독자는 남자예요. 성인 남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여성분이고 저는 남자로서 대상 독자들이 아닌 여성분들한테 강연을 해야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걸 나라형께서는 얻고자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면 연애술 내용 자체가 물론 막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무의식적인 그 최면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건 너무 야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차마 발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가장 먼저 읽었는데 생각이. 첫 번째 것도 그리고 첫 번째,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긍정적인 정신자세를 갖추어라. 그리고 아까 명언에서 말했듯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암시에 씨앗을 심고 열심히 가꾸어야 한다라고 왔는데, 일단 제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하는 상황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먼저 왜 힘들다고 했냐면요, 어떻게 보면 제 지금 앞으로 이 PU의 활동이 제 전공과는 완전 무관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PU를 열심히 했을 때 제 전공과 어떻게 해서 결부 지어가지고 앞으로 나갈지, 혹은 다르게 되더라도 PU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내 전공과 연관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저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도 없을 거고, 네. 때문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기 암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PU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일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남는 사람들은 더 일이 늘어나겠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지 않고 자기가 긍정적으로, 너무 지금 말이 추상적인데 긍정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지 모르지만 계속 나는 해낼 수 있다. 네. 나는 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 하나만으로도 가슴에 전율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책은 PU한테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면 연애술 왜 여기서 얘기를 하냐면 읽어본 사람 있어요? 아니요. 맞죠? 그 최면 연애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전접 나온 연애라고 있을 때 그분이 읽어버렸어요. 근데 뭐야?
예? 여자. 알잖아요. 그 전 분하고 아 그래요? 아, 그분이 읽었는데 문제는 저도 그 책을 안 읽은 상태에서 그분이 내 모든 전략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전략 50개 정도 나오는데 50개 전략 중에 제가 40개 정도 쓰더라고요. 그 전략이 언제 필요하냐면요. 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설득의 기술이죠. 연애만큼 설득이 정말로 제대로 못 해야 되는 때가 없잖아요. 연애는 결국 자기 자신을 전부 걸고 하는 배팅이기 때문에 그 배팅을 할 때 얼마나 자기를 잘 설득하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 책의 내용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있죠? 어떤 부분이었죠? 저는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책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피부에 어떤 적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로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죠. 무의식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설득하게 만드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적나라하고 실질적인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네. 한번 즐겁고 싶으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남자들은 이런 속물적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게 먹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안 쓰는 사람은 피하면 돼요.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너도 네가 쓰는 방법일 거예요, 그죠? 제가요 그거 있잖아요. 나중에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거기서 다시 읽어봐야겠네. 그게 옳은 전략이에요. 다시 읽어. 그걸 안 쓰는 사람도 문제인 것 같고 그걸 쓰는 사람도 왠지 피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책을. 그걸 기술적으로만 쓰는 대놓고.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요. 근데 그걸 안 쓰는 사람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에요. 애초에 배움이 없는 사람이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그 전략을 못 써요. 근데 이 전략을 쓰면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인 거죠. 나중에 그거 특강 네. 먼저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거 특강 줄게요. 픽업 아티스트 피하는 법. 픽업 아티스트 진짜. 완전 최면 연설이 진짜 픽업 아티스트 같은. 픽업 아티스트 교수였어. 그거 제가